네, 물린이들 반갑습니다. 쌤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장비병. 선생님이 하나 장만했어요. 자랑해야 돼. 지금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뭐 복실복실하게 귀엽지 않아요? 이게 저기예요. 무선 마이크인데 너무 뭔가? 좀 위에다 올려달게요. 쌤이 원래 이렇게 너네들한테 소리 잘 전달하려고 이렇게 유선으로 해서 마이크를 차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선이 6m야. 그래서 한번 찍을 때마다 6m를 풀었다, 감았다. 이게 웃긴 게 1점 몇 메타 다음에 6m짜리를 바로 중간에 쌤 이거 찍는 교탁하고 여기하고 한 3m 정도 선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녀도. 근데 이제 3m짜리가 없어서 6m짜리를 샀다? 그랬더니 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찍기 전에 풀면은 이상한 게 선생님이 잘 감아놨는데 엉킨다. 짜증나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 있잖아. 깡통에다 감아놓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감아놓다가 풀면은 엉키지 풀지. 그리고 끝나고 다시 또 이렇게 싹 감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영상 찍을 때마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무선 마이크를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유튜브, 선생님이 유튜버라서 막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 뭐 하겠는데, 그래갖고 막 고민을 하다가 무선 마이크를 막 알아봤다? 근데 싼 거는 한 10만원?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막 후기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터리가 빨리 닳고, 뭐 음질이 안 좋고, 끊기고 막 수업하는데 끊기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양질의 그 영상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찾아보다가 좀 괜찮은 거 살려고 그랬더니 싸게 샀는데도 24만원 주고 샀어요. 저기 쌤 이제 뭐 좀 막 누가 옆에서 보면, 밖에서 누가 보면은 누가 보는 사람 있어. 보면은 누가 밖에 보고 있다. 보면은 되게 전문가 같아 보여. 막 이렇게 삼각대가 카메라 있고 위에 이렇게 무선 마이크 막 안테나 서 있고 막 선생님 여기 이거 꽂고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민감해서 막 옷기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네, 24만 원이나 투자한 겁니다. 네. 뭐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니야, 이건 사실 좋은 영상을 제공하려는 목적보다 내가 편하려고 선 감는 게 너무 귀찮아. 쌤 아내한테 나 선 못 감겠어, 짜증나, 막 풀 때마다 꼬여있어, 막.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써. 무선 마이크 살래 했더니 24만 원이니까 막 뭐라고 하던데 그냥 질렀어요. 그런 거 있잖아.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그거 알아요? 명심하세요. 결혼하는 사람도 허락보다 용서가 빠릅니다. 밖에 누가 쌤 찍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요. 엄청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자, 우리 선생님이 지난주에 반별로 진도 맞추기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모든 반이 다 이제 진도가 같아졌어요. 같아졌고,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수요일 오후인데, 수요일 오후거든요. 다음 주에 쓸 영상을 지금 선생님 수업 없는 시간에 와서 찍고 있는데, 저기가 있어요. 시험 범위에 대해서 확정된 게 하나 생겼어. 그래서 들은 반도 있을 거고 못 들은 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1차 지필고사 범위가 처음에 선생님이 공지했던 것보다 줄었어요. 원래 처음 공지했던 거는 50쪽까지였어요. 교과서 읽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50쪽. 원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시험 범위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단원이 어렵거든요.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 여기가 어려운데 이제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너무 빡빡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딱 시험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물리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더니 그럴 바에는 조금 진도도 여유 있게 나가고 우리 중간에 수행평가도 여러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수행평가 있습니다. 학교 등교하면 쌤이 아마 공지를 해줬을 거예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공지해 줄 거니까. 그래서 공지해준 대로 여러분 그 앞에 뉴턴 운동 법칙을 가지고 이제 뭐 물체 운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표로 이렇게 했던 거 있어요. 뭐 1초일 때 물체 위치가 얼마, 2초일 때 얼마. 자, 모르겠으면 중요한 거니까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 영상 다시 보세요. 교과서로는 제일 중요한 수행평가 내용은 저기 22쪽에 있는 그런 표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했어. 그래서 1초일 때 어디 위치에 있고 2초일 때 어디 있으면 얘가 1초 동안 몇 미터 갔으니까 1초 동안 평균 속도가 얼마고 1초에서 2초까지는 몇 미터 갔으니까 그때 평균 속도가 얼마고 그러면 이 속도랑
변했을 때 가속도가 얼마고 구해가지고 그게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 구하고 걔를 가지고 그래프 뭐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이런 거 그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수행평가를 여러분 등교하면은 볼 겁니다. 등교하면 아마 이거는 선생님이 공지를 미리 했을 겁니다. 이 영상은 지금 수요일날 찍고 있지만 목요일 금요일날 사이에 학급별로 다 붙여놓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찍어서 하나 또 보여줄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뉴턴 운동 법칙,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반 작용. 이 중에서 계산하고 복잡한 거는 이 법칙이지. 가속도 법칙.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관성이나 작용반 작용은 그냥 개념 이해하고 뭐 생활 속에 그런 예 같은 거 찾고 뭐 이런 것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수행 평가를 볼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잡대기 아니고 좀 얘기가 길었네요.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중간고사 범위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미 끝났어요. 뉴턴 운동 법칙 중에서 이 법칙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 가속도 법칙. 그 물리들 식 3개 외웠습니까? 식 3개 외우라 그랬는데 외웠겠지 설마? 자, 1번식, 2번식, 3번식 기억났죠? V는 V0 더하기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총 문자는 5가지의 종류. 이 중에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고 뭐를 구하라는 걸 보고 1번식, 2번식, 3번식 중에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 그쵸? 그런 거랑 다음에 그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애의 그래프 형태 S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는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났었고 가속도가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나타났었고 VT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났었고 AT 그래프는 일정하게 나타났었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고 여기 공부하라고 수행도 여기를 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나 지금 시험 범위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거기가 빠져서 몇 쪽까지냐면 43쪽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와우! 나이스! 줄었어요. 야, 이거 뭐 내야 될지 모르겠어. 43쪽까지로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됐고, 소단원 2개가 남았는데 금방 끝납니다. 2주면은 끝나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총 25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25문제 중에 23문제는 1, 2, 3, 4, 5 중에 고르는 선택형 90점입니다. 그게 23문제가 합쳐서 90점. 그럼 한 문제당 한 4점 내외가 되겠죠. 소수점 막 있고 해서 4점 내외 문제가 될 거고 다음에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죠. 논술형 문제. 뭐 이렇게 풀이 과정이랑 같이 쓰는 거 아니면 뭐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거. 논술형 문제는 10점밖에 안 돼. 선생님이 원래 논술형 문제를 해마다 물리는 30점씩 냈거든요. 공부하라고. 근데 여기 학교 와보니까 분위기가 시험 때 논술형을 그렇게 많이 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형 문제는 10점만 하고 2문제로 낼 겁니다. 2문제. 뭐 5점, 5점일지 6점, 4점일지 뭐 그건 아직 안 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거니까 논술형 문제는 뭐 풀이하는 건 풀이 과정을 쓰고 뭐에 대해서 서술하면 서술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려면 공부를 조금 더 꼼꼼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했고 수행평가는 뉴턴 운동법칙으로 봅니다. 20점짜리 수행평가고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물리시간에 볼 겁니다. 밤마다 언제 보는지는 아마 미리 공지가 됐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2쪽에 있는 새로운 소단원을 시작합니다. 소단원의 제목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찍으면서 되게 뿌듯하다. 뭔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무선 마이크가 딱 차 있으니까. 이거 원래 그것도 있거든요. 무선 마이크 허리에 차고 여기다 선 이렇게 해서 핀 마이크 꽂는 거 있는데 이게 또 비싼 거라 이게 무선 마이크가 조그매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집어도 괜찮아. 근데 잘 녹음되고 있겠지? 나중에 딱 녹음하고 딱 틀었는데 소리 안 나면 완전 멘붕인데.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이 운동량과 충격량이에요. 운동량이라는 것도 그렇고 충격량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 처음 듣는 생소한 물리량입니다. 물리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 속도, 변이, 뭐 속력, 뭐 이동거리,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이런 거 옛날에 한 번씩 들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는 내용은 완전히 생소한 거야. 근데 완전히 생소한 거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깊이 안 들어가요.
완전히 생소한 거면 그냥 시작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들어갈까.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우리 교과서마다 어떤 교과서는 운동량을 먼저 설명하고 충격량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고, 어떤 책은 충격량을 먼저 하고 운동량을 먼저 설명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먼저 설명하고 운동량과 충격량을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충격량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운동량을 설명하고 그 다음 단원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시험 범위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러면 제목을 우리 책은 충격량과 운동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충격량부터 설명하면서 하여튼 뭐 충격량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거라 우리 책은 먼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충격량. 생각을 충격량, 느낌에서 이게 뭐를 측정하는 양 같아?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냐, 그쵸? 권투 선수가 나를 때려가지고 충격을 받았잖아. 그럼 그때 어떤 그 물체 사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가 받은 충격의 총량을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에요. 그러면 이 충격을 받은 총량은 어떤 거에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런 게 있겠지. UFC 아나? 쌤 UFC 되게 좋아하는데. 그 격투기 챔피언이 와서 풀파워로 스트레이트를 딱 얼굴에 탁 빡! 너무 폭력적인가? 딴 거 없나? 뭐든 다 충격은 좀 아픈 거니까. 하여튼 그 복싱 선수, 격투기 선수가 와서 풀파워로 나를 딱 때렸어. 빡! 아우! 그거랑 그때 받은 내가 충격의 양과 애기 아장아장 와가지고 애기가 탁 때렸어.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이 언제 더 클까? 이거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애기가 받은 충격도 큰가? 그 격투기 선수한테 받은 충격이 크죠. 자, 충격의 양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센 힘으로 충돌을 했느냐. 충돌을 했을 때 나 이거 막 움직이면 무선 마이크 막 소리 들리나? 좀 이렇게 슥슥 들려도 그러면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충격의 양은 일단 받은 힘의 크기와 관계가 있어. 자,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충격, 임팩트. 그래서 I라고 쓰는데 이 I는 뭐와 관계가 있을 것 같냐 하면 받은 힘의 크기, 그걸 우리가 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충격력이라고 합시다. 충격할 때 받은 힘. 그냥 힘이에요. 힘의 기호로 뭐 썼지? F와 비례하다. 이거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어. 그치? 힘을 세게 팍 맞으면 우리가 더 많은 충격을 받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와닿지? 이거. 누가 나를 있잖아. 니네 지압봉 알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뾰족해서 거대한 모처럼 생긴 거 뾰족해가지고 지압 마사지 해주는 거. 이렇게 꾹꾹 누르면 그 되게 아프거든? 그럼 이렇게 해볼까? 누가 막 그 전문 마사지사가 니네 그 전문 마사지 받으면 됐다 아파요. 쌤, 나 받아봤나? 난 안 받아봤다. 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병사가 해줬다. 그 마사지 배운 병사가 이렇게 병사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해줬어요. 자기 배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누르는 거야.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는데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악력이 엄청 좋거든.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딱 누르는데 이걸 누르고 있으면 비명소리가 막 이래.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얘가 똑같은 악력으로 누르는데 이렇게 잠깐 했을 때랑 언제 더 아파? 언제 너네가 받은 그 충격이 더 많을까? 충격의 양이 오래 눌렀을 때 그 충돌을 일으키는 시간이 길 때,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아까 그 수치침도 그렇고 또 뭐가 좋을까? 막 너네 그런 거 모르나? 애니메이션 중에 피구왕 통키 이런 거 모르겠구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뭘로 할까? 아니면 이런 거 짝대기로 누가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쿡 찔렀어. 잠깐 배를 쿡 찌르면은 아씨 이런데 얘가 찌르고 막 계속 나를 막 쿡 찔러. 그럼 좀 잔인한가?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받은 충격의 양은 얼마만하게 큰 힘을 맞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힘이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접촉이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충돌을 했느냐, 그 충돌 시간 기호로 T죠. 시간과도 비례해요. 그래서 이 총 받은 충격량은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센 힘으로 충격을 했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충돌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이 두 개 다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을 가져. 이건 새로운 물리량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니까 이건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충격량은 충돌한 그 힘, 충격력과 충돌한 시간의 곱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단위를 볼까? 자, 단위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 자, 힘의 단위 뭐죠? 뉴턴이에요. 시간의 단위 뭐죠? 세크예요.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는 이 두 개를 그냥 곱한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총량을 수치화시킬 때 우리는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을 쓰고 걔의 단위는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에 충격량 요거 지우고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충격량 여기다 쓸게. 정리해서 I는 F 곱하기 T고 단위는 뉴턴 세크.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의를 했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운동량이네요. 운동량.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좀 이거는 약간 맞았지. 그냥 그 책마다 정의가 약간 다른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하는 정도. 약간 말이 애매하죠. 얘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양, 명확하게 정의는 안 됩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운동을 얘가 잘하냐? 크게 하냐? 그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 그걸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운동 에너지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운동 에너지랑 다른 개념으로 운동량이라는 걸 지금 배우는데 이 운동량이 유용한 이유는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이게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운동량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계속 변하는 양보다는 변하지 않는 양이 우리가 다루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가 차가 막 가다가 벽에 박았어요. 그럼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차가 빵 하고 정지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사라져요. 사라져.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빵 하는 그 소리와 여기 부딪힌 이 파편들의 뭐 열과 막 그런 튀어나가는 또 일부는 운동 에너지, 튀어나가는 파편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이 차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결국 마지막 상태에 0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양 말고 운동량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보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이걸 정의를 합니다. 다루기가 편해서.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운동량인데 운동하는 물체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일단 이거랑 관련이 있겠지. 자, 너네한테 나 그 생각난다. 쌤이 군대 있을 때 나 너무 군대 얘기 자주 하나? 군대 있을 때 그 사격 훈련을 하러 갔었거든. 병사들 데리고, 쌤은 장교니까 병사들 데리고 사격 훈련을 갔어요. 근데 그때 막 신병들 막 부대 온 지 얼마 안 된 군대 계급, 너네 이제 좀 있으면 그래. 신병들, 2등병들 데리고 군대 이제 간 거야. 갔더니 사격을 하는데 유난히 그때 새로 들어온 애들이 사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때 중2 때였는데, 소위 때인가 중2 때인가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 좀 높은 사람하고 같이 사격장에 애들을 데리고 훈련시키러 갔다. 근데 사격을 쏘는데 너무 못 쏴. 애들이 좀 심각해. 그러니까 그 소령분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야, 이들이 훈련소에서 뭐 했어? 하고 막 얼차려를 막 그러면 사격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군대 가면은 지금은 군대 분위기가 좋아져서 막 이렇게 병사들한테 욕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많이 대해주는데 사격장은 좀 예외예요. 사격장은 얼차려도 막 주고 막 심할 때는 이렇게 때리는 거나 선생님 때까지는 있었거든. 사격장에서 평소에는 없는데 사격장 가면 이렇게 엎드려 뻗쳐난다. 때리는 거는 것도 없어졌다, 쌤. 제대할 때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선 정신 안 차리면 사고 나잖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탄이 있기 때문에 어리버리하다가 팡 잘못 누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 정신 바짝 차리려고 엄청 엄하게 하거든. 근데 총을 너무 못 쏘는 거야. 그때 들어온 애들이 하필이면. 그 열받은 거야. 그래서 막 얼차려 주고 막 다시 쏘고 하는데 못 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분이 오더니 야!
총알 갖고 와봐! 이러더니 저기 사격 그 처음에 훈련하는 사격 표지가 25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음 사격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통과되면은 100m, 200m, 250m 이렇게 쏘는 거야, 표적을. 근데 25m짜리를 애들이 쏘는데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막 쏟아 계속 안 들어가니까 열받아갖고 그 뒤에 탄약 그 하는 부사관한테 야! 열받았으니까 원래는 부사관한테 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김하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대고 야! 실탄 갖고 와봐! 이러더니 뭐야 하고 실탄을 막 가져왔어. 다들 실탄을 내가 실탄을 입에다 물고 뱉어도 임마 니네보단 잘 맞추겠다 막 그러는데 나 옆에서 웃겨가지고 푸푸 하다가 쳐다봐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 이 상황을 볼까? 자 누가 나한테 총알을 던졌어. 던져가지고 내가 총알을 탁 맞았어. 근데 누구는 총에다 넣고 쐈어. 그럼 여러분 맞았을 때 뭐가 아플까? 누가 손으로 던진 총알과 총으로 쏜 총알 똑같은 총알이죠. 근데 어느 총알을 맞았을 때 그 총알이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정도가 클까요? 운동하는 정도가 당연히 총으로 쏜 게 빠르겠죠. 두 개의 뭐가 다르죠? 손으로 던진 총알과 총에 넣어서 쏜 총알. 그 총알의 뭐가 다르지? 속도. 총알의 속도. 자, 이 운동량은 기호로 P. 운동량이 왜 P지? 모르겠다. 무브. 운동량.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와서 본 것 같아. 이게 저거야. 그 알파벳이 겹치는 경우에 그냥 다른 거 갖다 써요. 이게 뭐의 첫 글자는 아닐 거야, 아마. 그냥 비는 알파벳 갖다 쓴 거야. 운동량은 P라고 쓰는데 이 P는 뭐에 비례하면 그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그 운동하는 정도는 그 물체의 빠르기, 속도가 클수록 커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속도. 속도 V에 비례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속도예요. 똑같은 속도인데 시속 10km, 시속 한 4km. 사람 걷는 게 시속 4km 정도 되거든요. 시속 4km 정도 되는 그 속도로 애기가 세발 자전거 타고 막 삼촌, 형, 언니, 마마 와가지고 땅 여러 번에 부딪혔어. 세발 자전거 빠르지도 않아. 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탁 부딪혔을 때랑 똑같은 속도인데 트럭이 와서 걷는 속도긴 한데 덤프 트럭이 와서 걷는 속도로 여러분한테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그 물체를 본다면 이 세발 자전거 탄 애기와 덤프 트럭과 누가 운동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말할 거야. 덤프 트럭. 둘이 뭐가 다르죠? 질량이 달라요. 같은 속도라면은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랑 또 관계가 있는 거야? 질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질량이 기호로 뭐였죠? M. 그래서 운동이 무브먼트 이런데 여기서 기호로 매스의 M을 썼기 때문에 얘는 다른 알파벳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얘도 두 개 다 비례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얘도 실험을 했더니 비례상수가 없고 그냥 M 곱하기 V.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물량을 정의했어. 운동량이라는 걸. 자, 여기서 단위가 좀 특이합니다. 단위. 자, 단위를 한번 볼까? 단위. 자, 질량의 단위가 뭐죠?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에요. 속도의 단위 뭐죠? 미터 퍼 세크예요. 그치?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이렇게 되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좀 길어요. 이거 따로 하나로 줄여서 부르지 않아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양을 정의하고 나니까 신기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신기한 게. 자, 그거를 여러분 발견 못했겠지만, 자, 우리가 힘의 단위로 뭐 썼죠? 힘의 단위로? 그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즉 운동에 대해서 법칙을 세운 뉴턴을 기리면서 힘의 단위로 뉴턴을 썼잖아. 근데 원래 힘의 단위가 뉴턴이 아니었죠. 길었는데 그걸 줄여서 뉴턴이라고 불렀었지. 기억나? 원래는 F는 힘은 이렇게 정의됐죠. M 곱하기 A. 그쵸? M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원래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굉장히 긴 단위를 썼어야 되는데 얘를 줄여서 우리가 뉴턴이라고 불렀었죠. 그치? 자, 여기서 잠깐만 여기로 가봅시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서 뉴턴 세크라인데 뉴턴을 풀었으면 원래 이거잖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시간의 단위 얘는 세크예요. 그럼 생각해봐. 퍼 세크 제곱은 분모에 있는 건데 여기 세크가 곱해지니까 얘를 풀었으면 이거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왜냐하면 세크 제곱이 분모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지워진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신기한 게 하나 발견돼. 어때? 똑같아. 소름 돋지 않아? 이런 게 소름 돋는 거야. 자,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받은 충격의 정도를 수치화시켜서 나타내는 양이 충격량이었고 그 충격량을 결정짓는 요소는 얼마나 센 힘이 충격을 했느냐, 충격력,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충돌을 했느냐, 충돌 시간에 비례해서 이런 식이 나왔었고 다음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하는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운동량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운동량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무거울수록 클 것이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는데 단위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단위가 같아. 단위가 같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얘와 얘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와, 기가 막히지.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33쪽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 34쪽으로. 저거 하나 빼먹었다. 저기 잠깐만요. 여기서 충격량에서 자 충격량에서 저게 하나 필요해요. 자 여기서 그래프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래프 너무 싫지. 너무 싫어. 시간에 따라 받은 충격력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 자 시간에 따라 받은 충격력.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얘가 처음에 1초 동안은 뭐 10뉴턴의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2뉴턴 받았고 그 다음 5뉴턴 받았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막 이렇게 될 텐데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일정한 크기의 충격력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일정한 크기의 힘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 지압봉 이렇게 생긴 그 지압봉으로 내 손바닥을 꾹 누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5뉴턴의 힘으로 5초 동안 꾹 눌렀어. 아우 손가락 짜증나겠지? 5뉴턴 눌렀어. 자. 그럼 그때의 면적 어차피 얘는 지금 기울기는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이때의 면적이 자 FT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를 의미하나 볼까요? 면적은 가로 T 세로 F 그치? F 곱하기 T를 의미해. F 곱하기 T가 뭐지? 충격량이야.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 그래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역학에서는 그래프가 원래 좀 많이 나와요.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했죠? 지금 이제 FT 그래프까지 나왔어. 이게 A가 F는 MA에서 A가 등장했잖아. 그거보다 더 상위 그래프지. F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고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하더라.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써먹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저런 얘기가 있어요. 충격량이 저거잖아. 그 너네 배그 한다고. 배그는 이제 다 해봤겠지. 배그에서 무기를 주술 때 권총하고 소총 있잖아. 소총하고 어느 게 총이 더 세요? 소총이 세요. 소총이 세지. 소총이 세요. 자. 지울까? 여기다가 쓸게요. 단위는 일단 지우고. 자. 여기다 P는 M 곱하기 V.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권총하고 소총이 있는데 권총은 그럴싸하다. 뭐 이렇게 딱 좀 이상하게 되죠. 권총이 있고 소총. 와, 야 내가
군대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난다. 오, 야, 앵간? 야, 씨, 잘 그려. 야, 맨날 보던 게 총이라 그런가? 겁나 잘 그리는데? 여기 열리는 데 있고, 여기 탄약 멈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전고리. 야! 나 너무 잘 그리는데? 맨날 보던 게 총이라 그런가 굉장히 잘 그리는데? 권총 왜 그리고 있지? 나 맨날, 원래 선생님이 쓰던 건 권총인데, 조종사는 권총 쓴다? 병사들은 소총 쓰는데, 원래 장군들 이상부터 권총을 쓰거든요. 권총은 그냥 자기 방어용이야, 최후의 수단에. 멀리 있는 거 되게 안 맞아요. 반동이 팍 이래가지고. 근데 조종사는 헬기를 타야 되니까 큰 총은 걸리적거리니까 권총을. 선생님은 그 중이나 대위 때부터 권총 차고 다녔어. 원래 장군들만 차는 거예요. 맨날 장군들이 조종사들은 똑같이 권총 찬다고 막 그런. 권총 차는 게 몇 분야 있어요. 헬기 조종사하고 그 전차 조종하는 사람들도 권총 차요. 그 조종석이 좁으니까. 어찌됐건 권총과 소총 중에 총의 파워가 누가 세냐? 소총이 세냐? 니네 배그 때 생각해봐. 권총하고 소총 있으면 소총 집어 쏠 거 아니야. 그 총알이 더 멀리 나가고 살상력도 더 세. 왜냐하면 총알이 여기서 팡 터져. 총알이 여기서 팡 터지거든요. 화약이 빵 터지면서 총알이 일로 퓨, 여기 안에 있는 총신을 따라서 총알이 이렇게 슉 나가겠지. 얘도 여기 안에 이만큼 총신이 있어. 여기를 따라서 총알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탄두라 그래. 탄두가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냐면 요 안에서 화약이 빵 터질 때 그 화약의 폭발력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쇠뭉치죠. 쇠뭉치가 푹 날아가는 건데 얘는 그 화약의 폭발력이 여기서 여기 나가는 동안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빵 터질 때 가스가 순간적으로 이 탄두를 팍 밀어내는데 그 가스가 총구가 나오면 사방으로 가스가 흩어져서 더 이상 총알을 못 밀어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스가 총알을 밀어줘요. 그런데 소총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스가 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동안 가스가 얘를 계속 밀어줘. 똑같은 탄알을 쓴다고 해도, 물론 탄알의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총알을 쓴다고 할 때 똑같은 화약의 양이 터져도 얘는 가스가 얘를 밀어내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고 얘는 여기서 여기 올 때까지 가스가 밀어줘. 이 두 개에서 이 총알에 가해진 충격량은 폭발력이 똑같다면 이 소총이 시간이 더 긴 거야. 이 가스가 얘를 밀어주는 시간이 이만큼 나올 때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충격량을 가지고 얘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은 충격을 받겠지. 그러니까 더 많은 충격량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발사되니까. 그쵸? 자, 시간이 32분이야. 선생님이 지금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를 34쪽을 해야 되거든요. 34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해졌어. 아까 처음에 시험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34쪽하고 35쪽까지만 하면은 요 단원이 끝나거든요. 그럼 34쪽하고 35쪽은 요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은 이어서 찍을 겁니다. 똑같은 옷 입고 이어서 찍을 건데 여러분은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개념을 2개 배웠어. 뭐랑 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를 정의했어요. 충격량을 먼저 했는데 충격량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받은 충격의 정도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충격량. 자,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 그걸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걔는 뭐랑 관련이 있냐. 얼마나 센 힘으로 부딪혔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부딪혔느냐. 2가지 요소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식으로 쓰면 충격량은 기호로 뭐를 썼죠? 임팩트에서 I를 썼어. I는 충격할 때의 힘과 충격이 일어난 시간의 곱. 그리고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초에서 뉴턴 세크로 쓰더라. 그래서 I는 FT라는 새로운 식, 마치 F는 MA처럼 그런 새로운 식이 등장했으니까 이것도 외워야겠죠. 아주 간단한 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하나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건 FT 그래프를 그렸을 때 면적은 사각형으로 나온다면 제일 심플하게 가로 곱하기 세로라 F 곱하기 T를 의미하고, 그럼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F 곱하기 T가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을 의미하더라.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새롭게 정의했고, 걔는
그 물체가 얼마나 무겁고 가볍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걔가 얼마나 빠르고 느리냐, 속도.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속도라는 거. 속도라는, 얘가 왜 속도인지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일단 알아두세요. 속도입니다. 속도면은 뭐를 가지지? 방향을 가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로 했으면 이쪽으로 하는 걸 마이너스로 해야 돼. 그게 조금 헷갈려, 나중에. 그건 나중에. 자, 운동하는 정도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서 걔를 기호로 P라고 하고 걔는 N 곱하기 V로 표현되더라. 그래서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에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더라. 그런데 어찌어찌 따지다 보니까 얘와 얘의 단위가 같은데 왜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물리들 지금 우리 사실상 제일 어려운 데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 들어서 너네가 낯선 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 들어서 낯선 거지. 되게 간단하잖아. 그쵸? 간단하니까 겁먹지 말고 합시다. 자, 지금 33쪽까지 했고 34쪽, 35쪽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물 봐.